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은 뭐 여쭤볼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단도직입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가 열렸죠. 네, 그랬습니다. 무슨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일단 저희 최고위원 중에 4사람이 10시 돼서 당사에 겨우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바로 어떤 내용인지 상황 인식과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쭉 했고요. 3시부터 10시까지 7시간 동안 벌어졌던 일, 대치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일단 상황 파악. 네. 대책 얘기는 없었습니까? 대책.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먼저 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1야당 당사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할 건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사실은 그 박범계 의원하고 원내대표 뭐 의논해 가지고 일방적인 압수수색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했던 건 뭐냐면 이미 제출 방식으로 하는 거는 어떤가라고 하는 의견이 잠깐 모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미 제출. 네. 이미 제출이라면 김용 부원장이 썼던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상황을 겁니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는 방식인데. 검찰이 그러면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그렇죠. 내주겠다. 그렇죠. 당사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 자체를 단호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지금 그 촌철님들은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가요? 예. 일단은 합리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합리성도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김용 부원장이 임명된 게 10월 11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회의가 1시간 단위로 한 3차례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 민주연구원이 있는 데는 민주당사고 원장들이 있는 자리가 자기 개인의 독방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함께 쓰는 오피스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영장에 집행될 내용, 뭐 대선 자금 뭐 수수라든가 관련된 이런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전무해요. 내가 볼 때는 정치적 쇼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빌미로 오히려 그 정당한 정당 활동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 혹시 이걸 염려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건건이 뭐 이미 제출 방식으로 계속 요구할 수도 있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모습도 국민의 눈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는 절대적인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대치가 쭉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또 그거 말고도 한 2개 정도 더 이야기가 되었어요. 예. 의총 어떻게 할 거냐. 뭐 아시겠지만 오늘 9시에 9시 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감과 관련된 부분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중단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그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무리한 압수수색이 시작될 때였고 내일 의총을 통해 가지고 국감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그럼 오늘 9시에 열리는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리. 그러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출 방식이라면 응할 수 있다. 이게 당의 입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있었던 입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쪽에서 그거를 거부하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대치 상황에서 잠깐 나왔던 그렇죠. 얘기다. 예, 대치 상황이 되었던 얘기고, 그 이미 제출 방식에 대한 잠정적인 사실은 결론도 있었고 그쪽에 의견이 전달되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 10시에 최고위원회가 열렸고요. 최고위원회가 진행되는 중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방식에 동의하지 않겠다. 검찰 쪽에서? 네, 그거 거부하고 합리적인 제안이 잠시 제시됐기도 했지만 그것도 거부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다음에는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해서 다음에라면 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럼 그때도 막을 아닌가? 겁니까? 막아야죠. 그런 거다. 네. 그러니까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그 당의 입장은 이걸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고위원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게 있습니까? 거의 들으셨어요. 거의 들으셨고 저희도 저기 1박 2일 국감이 있어가지고 최고위원 4사람이 지방에서 올라왔거든요. 예. 대전과 고흥, 전남까지 거쳤다가 갑자기 이제 압수수색 얘기가 전달이 되니까 버스로 공고로 다시 KTX로 이렇게 해가지고 용산역에 9시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사에 왔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다만 그 마지막에 정리하는 단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부당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할 거다. 예. 의총 열 거다. 국감 여부는 그때 결정하겠다. 네. 이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예. 대선 자금과 관련된 의혹 얘기가 나오니까 대표께서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실관계가. 잠깐만.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바로 그 이야기로 넘어가죠. 네, 네. 그럼 그냥 이거저거 다 떠나서 네. 8억 원을 받은 적도 없고 그게 캠프에 흘러 들어온 적도 없습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캠프에 같이 활동하셨죠. 열심히 했죠. 예. 그때 네.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 저는 자신합니다. 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줬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 근데 왜 또 진술한 그 시점이 요때냐 이거죠. 왜 그래요? 요때냐? 제가 볼 때는 네. 뭐 지난주부터 좀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왜요? 일단은 뭐 첫 번째 김용 부원장은 체포되는 당시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맞아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요. 매우 수상한 흐름이 지난 주말부터 있었는데 사실 그 위례에 관련해 가지고서 새로운 거를 추가해 가지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동규에 대해서. 예, 예.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이 됐는데 14일, 17일, 18일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두 명의 변호사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을 접견하려고 했는데 접견이 되지 않았어요. 아, 예. 국감장에서 그 얘기 좀 지적이 됐었죠. 예, 지적이 됐었죠. 예. 특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 선약까지 하고 구치소를 갔는데 검사가 불러버렸어요. 빼냈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 유 전 본부장의 동거인이 서울 구치소가 아닌 검사실에서 만났던 일이 목격되었다고도 해요. 이거는 이제 국정감사 김의겸 의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고요. 이것을 봤을 때 이제 구속 기간이 거의 종료되기 바로 직전에 새로운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예. 너 더 구속될 수 있다. 이미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예. 다시 연장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회유 협박 수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가 담당 검사 중에서 반부패 일부장이 어미주는 과거 한명숙 사건 모해 위증 수사 사건으로 이문정 검사의 수사를 받았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윤석열 총장에서 중단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유동규가 대장동 건으로 현재 기소된 게 뭐 8억이다. 이렇게 뇌물 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이 돈을 김용에게 건넨 것으로 만약에 이야기가 돌아간다면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8억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주로 받았다는 그 돈이 그렇죠. 그 돈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래서 그럼 본인이 그러니까 최종 그 수수한 게 아니라 또 전달한 것일 뿐이다. 자, 그렇다 그러면 유동규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뇌물이면 뇌물 수수죄가 그럼 면해지게 되는 겁니까? 뇌물 수술죄에서 정치자금 전달죄로 바뀌는 거죠. 그럼 형량이 달라집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만약에 8억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단순 자금 전달이다라고 만약에 혐의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어쩌면 집행유예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럼 상황 아니겠어요? 그냥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금 의원님이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은 검찰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거래한 거 아니냐 이 의심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2주 전에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황당한 짐작이라고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하셨었는데 혹시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짐작입니까? 사실은 저는 그때 황당하다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유동규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서 네.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태들 아닌가. 결국은 인디안 기우제처럼 하고 있다 수사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뭐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 예. 10월 달에 유동규 이번에 구속기간 만료돼서 예. 오늘 아침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11월 달에는 남욱 등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구속기간이 만료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이른바 그러니까 대장동 그 멤버들? 그렇죠. 예. 사실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1년 동안 얼마나 털고 또 털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밝혀져 있는 것 뭐 저기밖에 없잖아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사준 거, 곽상도가 아들을 통해 가지고 50억을 받은 거, 박영수 관련해서 100억의 사실 자금 전달이 있었던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까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저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3제에서 질문을 좀 드려도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그러면 당시 이재명 경선 캠프 혹시 회계 책임자나 뭐 이재명 대표까지면 더 좋겠으나
회계 책임자나 이런 분들에게 혹시 8억 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지를 좀 혹시 면밀히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어저께 갑자기 이 부분이 불거지면서 예. 갑자기 뭐 체포되고 예. 뭐 영장 뭐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우리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냥 그 막연한 어떤 그 가설적 상황이 만약에 그런 돈이라면 뭐 공개리에 뭐 떠들면서 그러니까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제가 볼 때는요. 예. 법적인 부분은 법정에서 다툴 일인데 저분들이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 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라든가 행동을 유보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저쪽이 흔들어대는 인디언 기우제식의 정치 행동에 우리가 휘말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하게 못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대응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 질문하셨던 그런 합리적인 논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반드시 사법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맞다. 정리하면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그 김용 그 부원장한테 흘러갔다는 8억 원이 유동규 본부장이 그 뇌물조로 받았다는 그 8억 원이고 따라서 그 8억 원의 용도와 성격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언급을 어젯밤에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알기로는 뭐 전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다. 네. 근데 왜냐하면 왜, 우리 지지자들과 우리 의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실체적 진실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네. 막연한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못된 정치 행동을 통해서 사실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여론을 호도한다든가 그리고 또 불안감을 심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니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치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카테고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혹시 이게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네. 약주 드시고 하신 말씀은 아니시겠죠? 아무튼 근데 혹시 이게 이 발언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이른바 탈북범의 북송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혹시 해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국정 지지도, 그다음에 민생의 무대책, 외교 참사, 안보까지도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좀 평화로운 상황,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국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대책인 윤석열 정부가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흔들어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흔든다? 뭘 흔드는 겁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전 정부에 대한 것 다 흔들어대고 그리고 지금 우리 민주당에 대한 것 다 흔들어대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결국 진영 논리를 작동을 시키고 있다 이런 해석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김문수 그분의 발언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여쭤본 이유는 이거는 또 이재명 그 대표를 향해 보이는 거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런 표현하고는 또 이건 전혀 다른 결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재명 우리 대표가 주사파는커녕 운동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도 운동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런 근데 민주당의 정체성과는 또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색깔론을 가지고서 흔들어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좀 확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보도를 보니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뭐 장외투쟁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논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의견으로 제시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뭐 실무자들도 많이 배석하에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반 의원들도 있었고 실무자도 있었고. 근데 그 모든 건 오늘 의총에서 결정된다. 장애투쟁과 관련된 안건까지 언급되지는 의제로 올리지는 않았는데 발언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의견을 김용민 제시하고 의원이 있으니까. 장애투쟁하자? 아니요. 어제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미 참석했던 경험이 있는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이었습니다.